한 명의 여성 의사가 또 등장합니다. 정유라 씨가 한번 오라 그랬더니 그 한 통에 제주도로 달려간 이분입니다. 누굴까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입니다. 자, 있었던 장면 저희가 송해해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전화가 비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래서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한 10년. 10년? 네,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네,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인데 이분이 왜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관계를 보니까 많은 분하고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이임순 교수가 이제 산부인과 교수인데요, 순천향대병원에. 먼저 이제 최순실 씨와는 10년간 이제 알고 지낸 주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출산을 위해서 제주도까지 달려갔는데 물론 이제 출산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은 25년 됐는데 그 운전병 운전병 하면서 뭐 이렇게 화제를 몰았던 특혜 의혹이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까지 받아줬다. 그래서 25년 동안 알고 지내고 진료를 해왔다. 네,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일단 우병우 수석 그러니까 부인 일가 네 남매를 모두 이임순 교수, 그러니까 순천향대 병원에서 낳았고 최순실 씨 가족도 이임순 교수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 우연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우연일 거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쎄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있어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촘촘한 어떤 그 관계도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살 만한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가족하고는 25년 전부터 알았고 최순실 씨는 10년 전부터 알게 됐으니까 뭐 글쎄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 집안에서 이렇게 소개해 줬을 수도 있고 진짜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2014년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뭐 한 달 전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의 장모, 네. 또 고영태 씨, 네. 또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알려져 있네요. 그 이렇게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은택 씨도 있었고, 그럴 때 그 뭐 물론 이임순 교수는 그 이름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골프를 치게 됐는지 기영씨 씨 그 우병우 수석 장모님이 갖고 있는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좌우간 흥미로운 관계예요. 근데 아직 지금 우연인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아마도 그 10년이고 25년이면 그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2006년도에 지방선거 했을 때 컷오프칼 피습 받을 때가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당시에 대통령 여당의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이 유력한 대선 주자였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에서 2007년도에 패배하긴 하나 아마 유력한 주자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즈음에서 아마 이임순 그 교수가 의료계에 최순실쯤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 이임순 씨를 통해서 우병우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검사였겠죠. 그 검사랑도 알고 있다고 해서 연결은 됐을 텐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서 한 사람은 민정수석으로서까지는 아니지만 유력한 검사와 그리고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의 측근으로서 만났을 개연성을 이임순 교수가 다리를 놓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저 이임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그 의료 정보니까 개개인의 이제 질환 같은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정유라 씨가 일찍이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한 10년 전부터 그 이제 부인과 관련된 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알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선 인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임순 교수는 저 출산한 정유라 씨가 독일에 있을 때 관련된 뭐 편지도 보내고 그런 것이 공개된 적 있잖아요. 예, 그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이제 독일로 뭐 편지를 보냈다는데 편지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뭐 따뜻합니다. 네.
그 유연하게 잘 지내지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 독일로 예. 취재 기자들이 이 정유라 씨 자택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편지죠. 예, 잘 지내지 이제 유연아가 원래 정유라 개명 전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누구가 기침을 한다고 하여 기침약을 보내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친절한 편지를 보냈는데 네. 글쎄 저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뭔가 정유라 씨가 산부인과적 질환을 앓았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청문회 증언을 보면 제가 예전에 치료를 했었는데 그 치료 때문에 분만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뭐 아기가 아프면 연락하면 뭐 소아과 선생님께 물어봐서 알려주고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 정도로 어릴 때 저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의사로서 뭐 그 환자에 대한 어느 정도 애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저는 뭐 저 부분은 좀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 임순 교수는 오늘 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올 5월 달에 독일에 머물고 있던 정유라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 돌잔치를 했답니다. 그때 초대받았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시겠어요? 뭐 정유라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장시호씨 있었죠. 아기 난 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정유라가 워낙 쌀쌀맞기 때문에 얘기도 뭐 대화는 별로 안 한 거 아니고 거기 식구들은 다 좀 그렇게 쌀쌀맞은 것 같아요. 자, 윤경희 부장님.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식구는 다 쌀쌀 맞은 것 같다면서 오랜 인연은 계속 이어져 왔네요. 네, 뭐 거기 돌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과 1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도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끈끈한 뭔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네. 쌀쌀맞게 대했다 하더라도 초대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어릴 때에 어떤 그 질환과 관련해서 치료해 준 적이 있고 또 제주도에서 선생님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내려간 그런 네. 돈독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10여 명에 불과한 초대 손님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 이제 이혼했지만 저 아버지인데 정윤회 씨가 불참한 그 돌잔치에 초대받았다면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다만 그 집안은 좀 쌀쌀하다고 느끼면서도 관계는 계속 이어왔던 걸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의사로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 얼마나 불편한 어렵습니까? 네. 잠깐 몇 분 진료받는 것만 해도 의사 선생 얼굴을 보기 어려운데 저런 대학병원의 교수까지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외국에 있는 그 환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돌잔치에 참석하고 그리고 제주도까지 달려갈 정도 되면 제가 볼 땐 그 아주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고 그 배경은 정유라 씨와의 환자와 의사로서의 관계에 보기보다는 네. 아마도 최순실 씨의 역할 그것 때문에 아마 저분이 정유라 씨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정유라는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했던 배경은 바로 최순실 씨의 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사람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있었던 국정조사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경미 부장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순위봅니다.